안녕하세요, 여러분.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을 보기 전에 제가 한 10가지 정도 팁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팁이냐면요. 첫 번째는 환경 설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컨트롤이랑 슬러시를 넣었을 때 이렇게 주석이 달리잖아요. 여러 개 할 때도 이렇게 주석이 컨트롤이랑 슬러시 또는 맥에서는 커맨드랑 슬러시 하게 되면은 주석이 달리는데 간혹 어떤 분은 이 주석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냐? 다시 해봐라 했는데도 안 된대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요. 위쪽에 보시면은 설정 있죠. 여기서 그 서브라임 텍스트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혹시 다른 걸로 선택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아무리 컨트롤 슬러시를 눌러도 주석 처리가 안 돼요. 주석 처리가 안 되면은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리고 내가 코드 작성해서 뭔가 좀 주석 처리했다 풀었다 해야 되는데 안 될 경우에는 이거 시험 환경에서 막았나라고 생각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정에서 반드시 혹시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서브라임 텍스트를 선택하고 적용을 늘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dir 그리고 help, o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 영상을 따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dir 쓸 때는 판다스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판다스 어, 부른 다음에 이 판다스 리스트에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는지 우리가 dir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떻게 쓰는지 리스트를 또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여기서 뭐 드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점 드롭까지 적고 그리고 헬프 적어주시면 됩니다. 헬프 적고 실행해 주면 헬프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시를 포함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dir 그리고 헬프 그리고 사이클론 같은 경우는 o를 쓰는 게 저는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숙지하시고 시험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EDA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딱 보고 이렇게 뜨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헤드를 찍어서 이렇게 확인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볼 때 좀 많이 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지금 좀 축소를 해볼까요? 이렇게 보더라도 보기가 힘듭니다. 자, 이때는요, 여러분들 처음에 데이터 보실 때는 위쪽에 보면 탭이 있어요. 이 탭 있죠. 자,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데이터를 먼저 보세요. 여기서 데이터 어떻게 생겼는지 샘플을 좀 대충 보시고 결집치도 있고 뭐 죽음의 상품, 뭐 내점일수 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셋 예시 데이터셋에서는 그 남자 뭐였죠 예측이 보면은 남자일 확률을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때 상품명을 보다 보니까 이 남성이라는 그런 상품명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한두 개만 있는 건지 많은 건지 좀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뭐 판다스로 파이썬으로 하셔도 좋은데요. 이 기본 보기가 있어요. 기본 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텍스트 형태로 이렇게 떠요. 그럼 여기서 컨트롤 F 해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컨트롤 P를 해버렸네. 컨트롤 F 해가지고 남성을 찾으면은 대충 몇 개가 있네. 그러면은 남성에 관련된 피처를 만드실 수 있으신 분들은 남성에 관련된 피처를 이렇게 만들어서 또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처음 볼 때 헤드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을 해서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나면은 더 이상 이제 위에서 보기는 어렵고요. 출력을 해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점점점이 나와버리면은 이거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쪼개서 볼 수밖에 없는데 10개의 컬럼밖에 없는데 지금 출력이 다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여기 있는 이 pd.set 옵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코드는 외워 가셔야 돼요. 그래서 pd.set 옵션 display max 컬럼을 뭐 논 하시던 100개 하시던 10개 하시던 그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요. 쉬프트 엔터가 안 되죠. 예. 착각했습니다. 실행하고 제가 요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 실행하게 되면은 전체가 보일 거예요. 예. 조금만 축소해 볼까요? 예. 지금 뭐 예쁘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아이디 총구매액 해서 구매 주기까지 차례대로 보입니다. 이게 좀 안 맞아요. 안 맞아 가지고 좀 굉장히 좀 보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걸 보면 그나마 좀 매칭이 돼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pd.setOption, 예,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 하시고 display.max 컬럼입니다. S까지 꼭 붙여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들 뭔가 작업하다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빙글빙글빙글 계속 돌아가요. 시간 계속 올라가고 이쪽에. 그때는 일단 정지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정지 버튼을 누르고 새로 고침 하지 마시고요. 정지 버튼을 눌러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 저장 나중에 활성화 되겠죠. 저장도 하시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복사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새로 고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새로 고침 해버리면은 아예 다 날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날라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뱅글뱅글 계속 무한 루프 돈다 그러면 일단 정지 버튼을 잘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그리고 판다스 쓸 때 워닝이 뜰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워닝이 뜨냐면요. 가장 많이 뜨는 워닝이 이런 워닝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이 엑스트레인 데이터를 10개만 이 X로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X에다가 값을 변경할 때 보통 워닝이 뜨거든요. 카피 워닝 쪽으로 뜨는데 보통 워닝 무시해도 큰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워닝이 굉장히 찝찝하더라고요. 이 보시면 세팅 with copy 워닝 뜨거든요. 자, 여러분들 데이터 셋을 지금 트레인 셋을 x로 복사한 다음에 x 값을 바꾼 거잖아요. 자, 이때 x 값을 바꿨지만은 x 트레인은 값이 안 바뀐다. 지금 그런 에러거든요. 아니, 그런 워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을 복사할 때는 반드시 이 카피를 적어 주세요. 얘는 사본이야. x는 사본이기 때문에 네가 마음대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라고 처음부터 이 점 카피를 잘 활용하면은 여러분들 이 워닝 메시지 자체를 안 볼 수가 있습니다. 워닝 굉장히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 분산 구할 때는 판다스를 이용하세요. 요거 잠깐 주석 처리하고요. 네,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판다스랑 넘파이랑 결과값이 다릅니다. 제가 넘파이를 요것도 실행을 해야 되겠네요. 결과값이 달라요. 이게 모 표본 편차랑 표본 뭐죠? 모 표본 편차랑 표본 표준 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값이 다른데요. 이 보시면은 지금 값 다른 게 보이죠? 물론 맞추려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여기다가 DDOF 해가지고 1 주게 되면은 똑같이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됩니다. 뭔가 오타 났나요? 이 안에다가 줘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요 안에다가 줘야 되는데 제가 밖에다가 줬네요. 자, 이렇게 구해지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깔끔하게 좀 그리고 좀 심플하게 판다스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표준 편차랑 분산을 쓸 때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단답형에 지난번에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계산 문제 제가 캑을 이 데이터셋 안에 디스커션 안에다 올려놨거든요. 물론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계산 문제를 낸다면은 이 두 문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는 이제 합성곱 신경망에서 인풋 7x7이 있을 때 필터 3x3일 때 출력 결과는 뭘까요? 자, 이때 조건은 스트라이드가 1이고요. 패딩이 1입니다. 여러분 답 쉽게 구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7x7을 지금 다 그리려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냥 3x3까지만 할까요? 3x3 너무 작나? 3x3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x3이 있는데 예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지금 급하게 정리해서 지금 올리는 건데요. 자, 스트라이드가 1이에요. 스트라이드가 너무 굵다. 스트라이드가 1인 거라는 거는요. 한 칸씩 넘어간다는 거고요. 이 필터는 2x2 할게요. 2x2로 제가 좀 문제를 바꾸겠습니다. 자, 스트라이드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한번 그리고 한 칸 이동하는 거예요. 한 칸. 만약에 스트라이드가 2다. 그러면 두 칸 이동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패딩이 1이다. 그러면은 이 가에 한 칸씩 더 만들어 준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총 몇 바이 몇이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바이 5가 돼 버리네요. 자, 이 필터 2바이 2죠. 자, 이거를 하나, 저 색깔 좀 바꿔 볼까요? 네. 파란색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이렇게 되면은 4바이 4가 결과가 나오겠네요. 왜냐면 이 네 번이죠. 지금 가로가 네 번입니다. 세로도 이렇게 계속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 한 칸씩 읽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크기가 4바이 4인데 한쪽 뭐 세로의 크기만 물었으니까 또는 가로의 크기만 물게 되면 4를 적으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좀 계산 문제 내기 쉬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기도 한데요. 은닉 즉 마지막 뉴런 두 개가 0.2랑 마이너스 0.3이다. 이때 가중치가 W1이 0.3, W2가 0.1일 때, 그리고 바이어스가 마이너스 0.05 출력 한 개일 때, 출력 값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래요. 요거 치우겠습니다. 지저분한데.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이 값이 뭐라 그랬죠? 0.2고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0.3이에요. 이때 가중치가 뭐예요? 0.3, 여기는 0.1이네요. 그리고 바이어스가 마이너스 0.05네요. 자, 이때 출력을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 더해야 돼요. 자, 계산해 볼게요. 수식은 이렇습니다. W1 곱하기 x1 더하기 w2 곱하기 x2 더하기 바이어스. 자, 요거 쉽죠. 이렇게 하면은 그럼 w1이 뭐예요? 지금 0.3이죠. 곱하기 x1은 0.2네요. 더하기 또 w2는 0.1이네요. 0.1 곱하기 마이너스 0.3입니다. 더하기 백이네요. 여기가 0.05. 이거 계산하면은 너무 구속으로 내려갔네. 0.6 맞나요? 네. 더하기 여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0.3이네요. 그리고 이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0.05네요. 자, 계산하면 일단 양수잖아요. 양수인데 자, 이때 조건이 활성화 함수. 여기가 활성화 함수거든요. 활성화 함수. 조건이 뭐 렐루나 뭐 시그모이드나 소프트맥스나 막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양수면은 x 값 그대로 또는 음수면은 마이너스 1. 이때가 지금 양수 맞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양수 맞네요. 그러면 이거 계산해야 되네요. 음수면은 마이너스 1이 답인데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0.3에서 마이너스 0.05 빼면은 0.25가 답이 되겠네요. 맞나요? 혹시 틀렸으면은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계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죠? 작업형 1 같은 경우는 정답이 있는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눈으로 푸시면 절대 안 돼요. 눈으로 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A는 뭐 10이다. 그 다음에 프린트 린트 A 이런 식이면은 빵점 처리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정답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잘 보시고요. 한 번 더 검사는 해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다 풀어놓고 틀리는 우리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수학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다 풀어놓고 틀리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업형 2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가 되는 베이스라인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베이스라인 영어로 칠까요 그냥? 베이스라인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 작업들 제출 모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모델들 작업들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튜닝에 대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대해서 언급이 굉장히 많던데요. 사람들이 사실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이 튜닝도 중요해요. 튜닝도 중요한데 튜닝은 가장 마지막에 하는 거고요. 사실 튜닝보다는 저는 이 전처리랑 그리고
피처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피처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만 잘 해도 그냥 기본 모델 써도 성능 잘 나오거든요. 사실 이상치를 좀 제거하려고 하면은 이상치 제거해도 좀 성능이 좋아져요. 시각화가 되면 좀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는데 시각화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상치 제거가 약간 어려운 애로 사항들은 좀 있을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전 처리 잘하고 피처 엔지니어링 잘하면은 성능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 작업들 물론 이런 거 안 해도 점수를 좀 잘 주는 것 같은데 나는 좀 고성능 모델을 만들고 싶어. 점수를 잘 받기보다 고성능 모델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전처리 작업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 시험인데요. 시험 오늘 보시는 분도 있겠네요. 예, 시험 당일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험 잘 보시고 네, 시험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